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밤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시작한 우리 증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네요. 지수는 점점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뭐 잠시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코스닥도 보합 수준까지 돌려놓고 있는 수요일장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이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을 비롯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에 우리 시장 조금은 제한적인 상승 탄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이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저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22년 이 로보월드의 개막과 함께 이목을 끌고 있는 로봇주부터 잡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주가는 잘 못 가는 모습인데, 자, 먼저 이 코스닥의 루키죠. 얼마 전에 상장한 SBB 테크입니다. 오늘장 상당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은 자주 거론됐던 로봇주죠. 협동 로봇으로 대표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주가는 내립니다만 그동안 컨디션은 상당히 좋았죠. 자, 로버트 대전의 승자를 가릴 1라운드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2라운드 오늘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그룹 3사 중에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기계, 오늘 현대중공업그룹의 노조 공동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이 투표가 마무리되는 일정을 앞두고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3분기 호실적에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잠시 후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원익 P&E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2차전지 장비주로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요새 부쩍 잘 가는 건 새로운 키워드입니다. 바로 폐배터리. 성일라이텍과 손잡고 폐배터리를 공략한다니까 신바람이 났고요. 그리고 멋진 승부를 벌일 상대방은 태양광 번쩍하면 바로 떠오르는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새롭게 선보일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과연 원익 P&E와 한화솔루션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3라운드도 주목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오늘 하락하고 있는 두 종목, 그중에서도 PCB 기판 업체, 그러면서도 애플 관련주인 BH 올라와 있고요. 카지노 관련주로 파라다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 BH는 3분기 최대 실적에도 오늘 애플의 실적 우려감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출입국 규제 완화에도 추세 전환을 못하고 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8강의 대진표를 공개해드렸고요. 자, 1라운드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종목들 로봇주죠. SBB 테크와 함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로봇주 이야기 좀 꺼내보겠습니다. 2022 로보월드가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토요일이죠. 29일까지 이벤트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저희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그렇죠. 해왔었던 네. 중요한 이벤트입니다만 생각보다 로봇주들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자, 그래서요, 김영길 전문가님, 이거 지금 로봇주들 관심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지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조금은 이제 관심도가 살짝 죽어 있는 게 이제 맞고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이 뭐 2차전지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잘 나온다라거나 혹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예. 때문에 지금 현재 로봇은 그 두 가지 경우에 아직까지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성장주 쪽에 속하는 그런 이제 섹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시장이 아무래도 성장주에 주목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든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성장주 중에서 실적 가시화가 가장 빠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자율주행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 로봇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예정이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또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각 공장에서 증설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로봇은 뭐 관심이 꺼질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주목이 될 수 있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수를 당장에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관심도가 올 때까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당장 이제 IRA에 대해서도 IRA 수혜를 받는 이제 섹터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2차 전지나 뭐 그다음에 뭐 태양광 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현지의 공장들을 많이 늘려나간다라고 했을 때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또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아직까지 지금 당장에는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앞두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뭐 이제 FOMC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그렇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울 만한 이슈들을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앞을 보고 미리 매수를 하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당분간은 진행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이슈들이 결과가 나올 때 그런 이제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로봇은 이제 하반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 전체적인 로봇주들은 좀 밀어 넣는 수급보다는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이 뱉어내는 그런 수급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아직 당장은 매수 기회는 아니다. 다만 하반기에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게 되면 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라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으로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당장 빠르게 확인이 될 만한 게 바로 이 로봇주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은 아니래요. 일단 시장에서도 FOMC,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지금 당장의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로보로봇까지 좀 다 약세장 이어가고 있는데 좀 그래도 로봇주들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섹터들인 건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네. 역시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섹터, 네. 미래 먹거리 산업, 또 정부에서 또 우리나라도 주도적으로 지금 지원을 펼치고 있는 정책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뭐 저 삼립 SPC SPC 사건. 사건도 네,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서 이제 재해라든지 맞아요. 어려운 일처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력 네. 인구도 부족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 하드한 일 부분에서 이제 산업력 로봇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전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죠. 안전사고들이 자꾸 예, 터지고 맞습니다. 이러면 이게 맞습니다. 문제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이런 로봇의 수요 부분 충분히 일어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상황은 그래도 2차 전지가 대세인 이유는 네.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자동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탈탄소 정책을 피면서 미국의 IRA 정책도 통과되고 이쪽으로 우선 이제 먼저 가는 방향이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제 실생활에 우리 로봇도 이제 들어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뒤쫓아가는 이런 부분이고 뭐 2027년까지는 뭐 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상이 1,400억 달러까지 늘어나니까요.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이 좀 네. 있으시고 예. 좀 현금이 많고 또 지금 주식시장에 초입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바겐세일 구간이라고 좀 평가합니다. 지금 지금 누가 봐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불보듯 보이니까. 예, 그렇죠. 지금 담아두시면 좋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이 물려 있거나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부분은 포트폴리오 교체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지금 조금씩 담아놔도 무리가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네. 중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분명히 이 섹터, 이 로봇 관련 분야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 네. 이 부분을 좀 키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맥락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일단 로봇 시장의 성장성 정말 무궁무진하고 네. 지금 장단 계속해서 눈앞에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정도면은 매수에도 크게 나쁠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지만 역시 한 번에 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로봇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언급했던 로봇주들에 대한 대결 1라운드부터 꾸려보겠습니다. SBB테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결인데요. 자, 김영규 전문가님. 이거 뭐 거의 신구 대결일까요? 그러네요. 루키와 함께 자주 거론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뭐 형만한 아우는 없다라는 또 말이 있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레인보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을 전문가의 선택,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초장부터 김영일 전문가하고 네. 김영일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예. 이렇게 또 의견이 일치되는 합의 잘 만든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분의 선택을 딱 받았습니다. 김혁을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SBB테크,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사실 신상장주에 대해서는 네. 좋게 봤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시장에 이제 자금 자체가 좀 많이 돌고 있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제 굵직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많이 살아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금 자체가 이제 많이 돌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SBB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감속기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최초로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을 한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감속기가 이제 이 로봇 부품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핵심적인 그렇죠, 부품이고요. 네. 예, 원가가 약 한 30-40% 비중, 로봇의 이제 30-40% 비중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좀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뭐 저희 대표적으로 이상형 월드컵에서도 대표적인- SPG 그렇죠. 같은 네, 종목. 딱 SPG 예. 난리 말씀드리려고 났었죠, 했는데 SPG를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신상장주는 저는 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급이 조금 올리는 수급보다는 털어내는 수급이 저는 조금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로봇주들이 점차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적자 흐름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산업용 군사용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는데 예. 뭐 협동 로봇은 뭐 아이언맨 보시면 이제 네. 자비스 부르면 딱 이렇게 팔이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하고 싶죠. 딱 부르면 이렇게 딱 네. 알아서 멋지죠. 해주는. 네. 이제 그러한 로봇이 바로 이제 협동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이 공장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이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군사용 로봇에도 이제 앞으로 군사용 로봇에 팔이 들어가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팔이 들어가면서 뭐 총을 대신 쏜다라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물품을 옮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사용 로봇의 또 국책기관으로 또 주관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 협동론 로봇, 그 다음에 이 군사적 로봇에 대한 이러한 이 굉장히 좀 모멘텀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성장성이 주목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SBB테크보다는 네.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로봇 쪽은 상대적으로 좀 주목도가 덜합니다, 시장에서. 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직까지는 물량을 조금 뱉어내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관심도가 돌아올 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대장주의 성격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간의 작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협동 로봇,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이렇게 골라주신 김혁일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또 로봇 감속기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골라주셨거든요. 네, SBB테크 네. 최근에 이제 IPO 공개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대내적으로 이제 시장 악재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IPO 공개 이제 절차를 밟던 네. 이제 상당히 자금도 몰리고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는 정말 엄청난 네, 자금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기업들도 자금 이제 확보에 아주 최고의 그 창구로 활용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래도 SBB테크는 흥행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공모 금액도 많이 몰리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한 2년간 이게 패턴을 보면은 IPO 공개하고 상장하고 나서는 네. 좀 약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갔더라고요. 내려가는. 예외가 잘 없어요. 예, 단계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패턴을 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ABB테크는 정밀 감속기 이런 이제 네네. 그 시장 부분 세계 탑3에 또 속합니다. 굉장히 이런 그렇군요. 부분에서 기술력으로 이제 상장을 했고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 예. 근데 이제 대내적인 악재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네. 좀 요 며칠 사이에도 좀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이제 아직은 아우 이 분야에서 아웃 예. 아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더 가야 지켜보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네. 그러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말씀하신 대로 협동 로봇이나 이제 사족, 네. 보행 로봇 이런 부분이 이제 워낙 이제 그 로봇 관련주에서 좀 형급에 네. 속하고 대표주에 속하고요. 그렇습니다. 검증이 또 됐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기적으로 또 시간을 갖고 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두 종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구 대결이고 또 신참의 이런 신선한 면 네. 기대감도 있겠으나 조금은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두는 게 어떨까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 아우의 역량이 형님 넘어서기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와, 정말 와. 오랜만에 정말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득표 9할 정도를 했고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SBB테크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에 신상장주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SBB테크는 목표가 이전 이제 고점 부근이죠. 매물대 바로 이제 도달하는 29,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B테크 현재 25,4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9,0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상장 후에 34,000원대까지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아봤는데요. 세계 각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죠. EU의 주요 7개국이 의장국인 독일에서 우크라 재건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강한 탄력을 받고 있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대결. 자, 지금부터 그 경기를 펼쳐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둘 중에 선택 어디로 가야 될까요? 참 또 현대 그룹 주들의 또 형제 대결이기 대결이에요. 때문에 네, 여기 또 형제단이네요. 이게 뭐 누가 형하고 할 것 없이 예. 굉장히 좀 고르기 어려웠는데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김영일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야, 참 공교롭게도 네. 이렇게 호흡이 짝짝 맞아가는 경우도 좀 저희는 드문데. 좀 어긋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도 저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인프라코어로.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이게 또 일치가 됐거든요.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골라주신 이유, 선택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기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좋은 이슈들이 좀 나와줬죠. 먼저 이제 그렇죠.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주가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상당히 10% 네. 넘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향 이제 이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제 25일 날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은 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G7 국가들, 뭐 이제 각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자체 추산했을 때 재건 비용이 약 총합해서 1,000조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수주를 따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건설 관련 기업들은 상당히 조금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업황이 또 건설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중국발 여러 가지 뭐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역시나 이 제로 코로나 이제 정책 때문에 이제 봉쇄가 좀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 관련주들에는 분명하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중국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저는 조금 더 중국에 좀 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제 북미항 매출, 그다음에 유럽항 매출이 상당히 조금 큰 폭으로 올라와주면서 중국항 매출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을 뛰어넘는 이제 미주항, 그다음에 유럽항 그런 이제 매출들이 좀
나와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동남아나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해외 쪽으로 수출을 이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이 여력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에 조금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도 함께 보게 됐을 때 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 나오고 이제 상승 나왔다가 살짝 윗꼬리 그리면서 매물대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상승이 나올 만한 이제 매물대를 조금 더 이제 위에 두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둘 다 잘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현재 이 시장에서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상승의 여력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쪽에 있다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 굉장히 핫한데 현대건설기계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재건에 들어가는 전쟁에 그 투입되는 전쟁 무기라든지 예산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에 비해서 재건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렇죠. 기간적으로 더 장기적으로 네.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도 뭐 언론 기사에 나왔겠지만은 이제 러시아가 지금 약간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이제 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푸틴은 지금 게릴라전을 또 피고 있습니다. 뭐 드론을 이용한 이란에서 이제 드론을 수입해 갖고 네. 드론 공격이라든지 또 이제 핵 전쟁까지 하긴 좀 무리다 보니까 더티 범브라고 그래갖고 예. 이제 어떤 무기에 화학 물질을 좀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하하는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란 인물이 간단하게 전쟁을 쉽게 포기할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특이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냐면은 이 전쟁이 지금 단기간의 평화 종료라든지 네. 협정으로 이뤄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여기서 쉽게 물러나거나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화되다 보면은 네. 물론 이 재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수혜라든지 기대감은 크나 네.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기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더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금 중국 부분이 봉쇄가 되고 수출 부분이 좀 막혔으나 말씀하신 대로 북미라든지 네. 유럽 이제 향해.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매출 부분, 수출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네. 주가 상승에 탄력을 좀 더 현대건설기계보다는 좀 더 전망이 더 밝지 않나 그런 네. 차원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갖다가 네. 선택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다 일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래도 현대건설기계에 비해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일까요? 자,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오늘 둘 다 강하긴 하지만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또 만장일치로 4강 올려보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기계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봐야 할까요? 네, 지금 저 매물대가 네. 지금 4만 원대 좀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예. 4만 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추가 상승도 기대가 되나 1차적으로 이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4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4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4만 원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3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장비주로 대표 종목이죠. 원익 P&E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원익 P&E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폐배터리라는 강력한 키워드가 있거든요. 성일하이텍과 손잡고 폐배터리 사업으로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과 함께 주가는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표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주춤거리다가 다시 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IRA 수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하나큐셀 쪽에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원익 P&E와 하나솔루션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행일 전문가님, 폐배터리
폐배터리 좀 상당히 핫한 섹터기도 하고 태양광은 좀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그래도 좀 더딘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나올까요? 저는 사실 네. 이제 딱 대진표 보자마자 아예 좀 정하고 왔습니다. 메인주를 네. 원익 PN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미인주를 언급해 주셨어요. 자, 원익 PN이 아주 뭐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혁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요? 이거 참 표현하기가 참 왜요? 저거한데 설마 또 트리플 일심동체로 말씀드립니다. 네. 원익 세 번째, PN이? 원익 PN. 원익 PN.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이거 마치 두 분 짜신 것처럼. 자, 그러네요. 원익 PN이 이렇게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김혁은 전문가님, 미인주로 보실 정도로 원익 PN이가 그만큼 좋습니까? 이제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네.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뭐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모멘텀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올라왔었던 이슈 자체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대해서 매출을 이제 2천억 이상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NS와 또 합병을 하죠. 네. 이제 원익 그룹 내에서 NS와 이제 합병을 통해서 글로벌 장비,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좀 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2차 전지 안에서 상당히 조금 이 장비 업체로서는 좀 이 도약하기 위한 이제 1위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들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 모멘텀은 저는 장비 쪽은 아직은 돌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게 이제 소재 쪽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장비 쪽은 탄력이 저는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끝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끝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하반기까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장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순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원익 PN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대한 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종목으로 봤고 뭐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좋죠. 좋은 종목이고 하반기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는 하죠. 네. 이제 뭐 IRE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중국이 이 태양광에 대해서 또 견제를 받았을 때 그렇죠. 반사적인 또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굉장히 좀 하반기 실적 예측이 좋기는 하지만 네. 또 어제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조금 더 지지율이 높다.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진심을 쏟는 쪽은 민주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화당이 조금 더 이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친환경 사업의 속도는 조금 더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우려감. 그동안 예. 추진해왔던 거 조금씩 발목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주들이 살짝 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의 이 악재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가장 이 시장에서 이 알만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익 PN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원익 PN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원익 PN이 골라주셨는데 역시나 좀 모멘텀이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네, 먼저 뭐 좋은 말씀 다 네. 키포인트는 잡아주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2차 전지 네. 또 이제 충전기 2차 전지 가는데 충전기 안 따라가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당연히 가야죠. 형 가는데 또 동생이 따라가야 되고 또 이제 충전기 시장이 커지고요. 특히 원익 PN이 같은 경우 기술력이 좀 독보적입니다. 네. 이제 충전기 배터리 부분이 이제 과열, 폭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렇죠. 고열 열 처리하는데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그리고 향후 시장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고. 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보면 키포인트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실생활에서 먼저 빨리 다가오는 섹터가 무엇이냐. 예. 전기차, 거기에 따른 이제 충전기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렇죠. 이미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충전소는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실생활에 그 필요한 섹터가 어느 분야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친환경 부분도 이제 다가올 미래나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간을 좀 소화해 가는 과정. 그리고 방금도 이제 중간 선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이제 친환경이고 진보적인 정당이고 네. 공화당은 좀 보수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분이 충돌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의석수가 바뀌면서 정책 부분의 선택에 이제 선후를 따질 때 이런 추세가 좀 넘어가면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부분이고 최근에 또 태양광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정부하고 현 정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네. 의견이 좀 대립되고 맞아요.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잡음도 있다 보니까 네. 역시 그래도 이 빨리 다가올 부분 주가에 어떤 반영이 되고 그래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차 전지. 충전기 2차 전지 네.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모닉 P&E로 선정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보니까 바로 뭐 납득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마찬가지로 나왔을까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군요. 오늘 원익 P&E가 확실히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70% 가까이 받았고요. 이렇게 원익 P&E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양광 관련주주 한화솔루션 관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사실 하나 솔루션이 상당히 좀 올라왔다가 좀 맞아요. 물리긴 했으나 그래도 네. 잘 버텨줍니다. 상당히 좀 그래도 중간 이상 네. 고점 중고점에 지금 저는 와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만약에 진입하시거나 매물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저는 53,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좀 목표가 아닐까. 53,000원대가 좀 매물대가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해서 53,000원까지 보는 게 어떨까 목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현재 48,350원 구간에 있는데 53,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만나볼 텐데요. 결은 다르지만 좀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두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주가가 좀 빠지는 종목인데 일단 BH죠. PCB 기판업체입니다.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우려감일까요?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좀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주인 파라다이스 이제 해외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그 기대감이 주가로 반영되질 않고 있습니다. BH와 파라다이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어떤 종목이 나을지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죠. 자, 먼저 윤겸 전문가님, BH와 파라다이스입니다. 요거 선택이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섹터 업종 자체가 좀 네. 구분이 되고 전혀 너무 다른 다르죠. 분야의 이제 네. 종목이 좀 붙었는데요. 오늘 뭐 좀 이제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하고 둘 종목 다 내려왔는데 네. 그래도 저는 현재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긴 하나 이 관련주들이 이렇게 크게 저는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네. 있다. 맞아요. 특히 여행 쪽들도 좀 기대감이 많았는데 네. 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여행이라든지 뭐 유학자금 연세도 송금이나 이런 낮더라고요. 부분에서 상당히 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일본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노비자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는데도 네. 물론 좀 이제 여행 가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린다. 이쪽 분야가 지금 매출과 기대감이 일어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저는 네. BH로 선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윤겸 전문가의 선택이었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약간 웃고 계셨는데 같은 선택이어서 웃고 계신 뭐 건가요? 오늘 윤견 전문가님하고 거의 한 몸인 것 같아요. 네, BH로 저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BH 두 분 다 역시 골라주신 상황인데요. 자, 윤겸 전문가님, 그러면 파라다이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BH에 대한 설명도 더 부탁드립니다. 네, 뭐 OLED 이 관련 이제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부분하고 이제 북미 쪽 이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또 애플에 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도 어차피 이쪽 그 OLED 시장은 커지고요. 기대감이 있고요. 애플이 이제 곧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그 변동성, 민감성 뭐 미 증시를 따라가니까 실적 효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로서는 이제 수출 부분하고 실적하고 매출 부분이 확대 전망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BH는 긍정적인 종목,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아직은 좀 갈 때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거 맞나요? 일단은 이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좀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이 해외의 이 하늘길을 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뭐 일본에서 이 무비자 입국을 좀 허가를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그렇죠. 안 되는 것 같네요. 주가에는 전혀 네.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소비 둔화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해서 이제 달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요는 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상
파라다이스의 매출은 그래도 좀 회복세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카지노 매출이 좀 회복세에 이제 올라오면서 마찬가지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업황의 힘, 이 업종의 힘이 조금 이제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소비가 올라와 줘야지 그래도 뭐 파라다이스나 혹은 이제 뭐 여행, 항공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는 이러한 이 시장 환경에 굉장히 조금 부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출이 올라오고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조금은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상당히 조금 잘 올라와주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 FBCB 이 매출에 대해서 좀 잘 네. 올라와주는 그런 구간들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전장 사업까지 좀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둘 다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조금 더 이 주가에 대한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BH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BH를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떤지도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BH와 함께 파라다이스의 대결인데요. 자, BH 69% 득표를 하게 됐습니다. 승자는 BH고요.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지노 관련주죠. 파라다이스 관련해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역시나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조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 잡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5,000원 반등 목표가 잡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주시면서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로봇과 건설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시죠. 자, 먼저 로봇주 올라와 있습니다. 로보월드라는 당장의 이벤트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리 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와 있고요. 그와 맞붙는 종목이 오늘장 반대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좀 많이 내려오다가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일단 이 두 종목 오늘 주가 흐름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좀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로봇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이제 산업시장 커지면서 여러 가지 뭐 고령화, 인력 부족, 노동력이라든지 산업 재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말씀드린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해갖고 중국 부분이 약간 이제 봉쇄에서 수출이 좀 적어있나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수출 부분이 상당히 증대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또 여러 가지 박람회주 출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쪽으로 좀 비중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께서는 단기적으로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또 윤겸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중장기적의 대결 아니면 또 단기적 어떤 쪽이 좀 나을까요? 저 오늘 끝까지 같은 의견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가요? 저도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골랐습니다. 왜 그렇게 골라주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게요. 왜냐라고 했을 때 예.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로봇주들은 앞으로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분명하게 성장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접근할 만한 그런 구간들이 많아질 텐데 이러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또 테마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좀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때, 주목을 받을 때 접근을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당장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으로 보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또 상당히 시장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 실적 기준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 실적 시즌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더 다시 잘 한번, 네.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이런 탄력에 대한 부분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의견이시네요. 자, 두 분 다 역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또 어떻게 골라주셨는지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과연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대결입니다. 근소한 차이인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누르고 이렇게 우승이 아니죠?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는 구간에 접근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32,5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는 눌림목 구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받는 그런 시기를 조금 잘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32,500원으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죠.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P&E 2차전지 장비 종목인데요.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이런 키워드와 함께 요즘에 아주 강한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BH입니다. 반대로 이 종목은 PCB 기판업체죠.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BH의 주가는 오늘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상당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원익 P&E와 BH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4강의 2라운드도 또 둘 다 주가 흐름이 좀 다른 모습인데 또 잘 가는 쪽으로 가야 할까요? 네. 최근에 뭐 유행어 태조 이방원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또 조선하고 또 이 조선 부분은 또 약해졌고요. 그렇죠. 원전도 조금 주춤했고 네. 태양광은 좀 뭐 신재생이니까 조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가 이런 어렵고 힘들고 대내 뭐 트리플 악재, 국내 5종 세트 악재 속에서도 그래도 가장 리더격을 맡으면서 앞서가면서 시장에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좀 두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BH, PCB 기판, 네. LED 이쪽 분야는 보다는 원익 P&E가 충전기 같이 동반 갈 수 있는 시너지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원익 원익 P&E? P&E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익 P&E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시장 흐름 따라가려면 역시 원익 P&E밖에 없는 걸까요? 원익 P&E 가야죠. 네, 원익 P&E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너무나 오늘 잘 일치가 그러네요. 되는데, 자, 윤겸 전문가님, 원익 P&E 골라주신 이유 조금만 더 보태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북미, 지금 IRA, 지금 문제가 저겁니다. 이제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이제 보조금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이 지금 자동차 부분의 이제 현안 문제고요. 이걸 이제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여러 가지 이제 협력과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충전기 이런 분야 부분도 이런 그 현대 기아 보정 부분이 또 해결되면은 이 부분이 연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충전기 이쪽 그 원익 P&E 그런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서로 호환되고 관련성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빨리 이거 IRA 그 이제 보조금 지급 부분이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 이제 동반 관련해서 2차 전지, 배터리, 충전기 이런 부분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확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두각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이런 원익 P&E는 이제 관련 이런 섹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성이라든지 성장성은 충분히 기대되고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역시 오늘 원익 P&E 두 분의 합이 참 좋은데 그 골라주신 이유 상세히 설명해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종목들 보자마자 바로 딱 원익 P&E로 오늘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차오르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조금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원익 전지. P&E 이제 2차 네. 전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 당장에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원익 P&E는 이러한 부분
부분에 있어서 좀 알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일 하이텍과 같이 어느 정도 최근에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 MOU를 좀 체결을 했고,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또 모멘텀도 이제 새롭게 또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 글로벌 전기차 장비 업체로 또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NS와 또 합병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또 모멘텀을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BH는 약간은 좀 이 털어내는 조금 이제 조정을 야기하는 그런 이제 매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원익 PNE는 어느 정도 좀 담아놓은 그런 매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탄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좀 잘 알맞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원익 PNE가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은 또 알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원익 PNE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두 분의 선택이 원익 PNE로 귀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일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원익 PNE 지금 선택을 역시 또 압도적으로 받았군요. 9대 1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익 PNE를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신 것 같네요. 그럼 BH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지금 뭐 차트상 보면은 1차적으로 지금 통과할 구간이 28,000원대가 아닌가 해서 28,000원에 또 매물대가 많이 저항대가 몰려 있기 때문에 BH는 28,000원까지 가는 게 1차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1차적으로 일단 28,000원까지 가는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28,000원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대망의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올라와 있고요. 그와 맞붙는 종목이 2차전지 장비, 요즘에는 폐배터리로 참 뜨거운 종목입니다. 원익 PNE가 펼치는 대결인데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대 원익 PNE, 과연 오늘 미인주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폐배터리와 전기차로 가야 할까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막상막하 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원익 PNE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예. 그런 재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물론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되고 주가는 움직일 수 있으나 예.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주도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이제 충전기 관련해서 그래도 원익 PNE가 네. 그래도 대세가 아닌가 해서 원익 PNE 선택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선택 원익 PNE고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아까부터 사실 골라주시긴 하셨어요. 원익 PNE로. 맞는 거죠? 아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니까 네. 원익 PNE로 가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두 분 선택이 왜 다 맞는 거죠? 그렇죠. 오늘 뭐 미리 좀 연락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네. 프로그램 일에 이렇게 처음부터까지 다 맞는 경우도 있었나요? 저 처음 본 것 잘 같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기념일이네요. 네, 그러면 그 기념일답게 원익 PNE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말씀드린 데 원익 PNE 국내에서 이제 충전기 네. 관련 업종 기업 중에서 선두 기업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기술력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고 힘든 시장에서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기업의 모멘텀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2차 전지 대세 가는데 이 충전기 관련 사업 시장은 전망이 좋고 확대가 크다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2차 전지 충전기 관련 기업들이 주가 시장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도 원익 PNE 골라주셨거든요. 역시나 강한 그런 이유 또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2차 전지가 이제 말씀 주셨듯이 주도 섹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이 흉내는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우리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도하는 섹터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뭐 뭐 2차 전지, 바이아우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제 주도 섹터가 항상 이제 존재를 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뒷심을 좀 받쳐주면서 이제 이 기본 틀로 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이 기둥 역할을 해줬었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그러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또 이 모멘텀을 잘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분명하게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익 P&E 최종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선택 원익 P&E로 일치가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결과를 띄워주시죠. 뭐 확실하게 원익 P&E가 가져가는군요. 83% 득표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원익 P&E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은성앵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원익 P&E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두산인프라코어를 누르고 원익 P&E가 최고의 미인주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해서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탄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수급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전 매물대 구간이죠. 5,500원 구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재 10% 넘게 오르고 있네요. 5,500원 구간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의 미인주죠. 원익 P&E 관련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네, 좀 상승폭을 갖다 좀 한번 이렇게 힘을 확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의 종목이고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한 25,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25,000원까지 좀 이런 종목을 좀 담아두신 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응원의 차원에서 25,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P&E 25,000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원익 P&E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